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리드상표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 보통 핸드스탠드 푸시업을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남성분들은 뭐 그래도 잘 하시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룹 수업에서 나오면은 저걸 내가 어떻게 해 하면서 푸시업을 바꿔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사실 근력도 많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방법도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핸드스탠드 푸시업 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핸드스탠드 푸시업 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고! 자, 일단 핸드스탠드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손목의 가동성이에요. 예를 들어 팔을 핀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몸쪽으로 접어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90도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손목 가동성이 이렇게 90도까지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가동성이 달라서 우리가 짚는 위치까지도 달라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90도까지 다 나왔다고 하면은 손을 11자로 놓고도 이 위로 올라가는 거는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저는 이게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짚는 위치가 이렇게 11자가 아니라 약간 바깥으로 가게, 약간 대각선 바깥으로 가게 짚어야지만 제 손목 가동성에 딱 맞는 핸드스탠드 포지션이에요. 자, 그리고 핸드스탠드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삼각형이에요. 지금 여기는 손을 짚는 위치를 제가 동그랗게 그려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손을 짚었으면은 머리는 이 손보다가 앞에 최대한 앞으로 나가 있어야지만 얘네가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죠. 이런 상태를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머리가 안 나가 있고 뒤에 있다고 하면은 몸을 던졌을 때 저기까지 도달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머리는 좀 앞으로 나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머리를 앞으로 보냈으면은 턱을 약간 당겨 주시고, 한 다리는 가슴 앞에, 한 다리는 뒤로,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다리를 강하게 차면서 저 위로 올라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팔로 버틸 거기 때문에 버텨줘야겠죠. 그리고 저 벽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차주시면 돼요.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핸드스탠드 할 때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벽 앞에 너무 가까이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은 벽이 아니라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뒤로 이런 식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건데, 다리를 생각보다 더 세게 차도 돼요.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실수가 다리를 나는 세게 찬다고 찼는데 사실 겁먹어서 이렇게까지 차놓고 느낌적으로는 나 벽까지 찼는데 내가 안 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옆에 보조자를 두시거나 또는 저 벽이 있으니까 팔 잘 버텨놓고 자신있게 끝까지 차도 어차피 벽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보통 크로스핏 그룹 수업에서 이렇게 핸드스탠드를 들어가게 되면은 코치가 그걸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이나 아니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목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갖다 놓고 그냥 올라가는데 그대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지금처럼 저 여기 위에 닿으면 다행인데, 보통 말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목이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이런 일이 진짜 흔하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은 항상 기부스한 것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떨어져도 정수리로 딱 맞고 버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는 조금 안 나오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꾸로 매달렸다고 하면은 이 상태로 이제 밀어야지 핸드스탠드 푸시업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핸드스탠드 푸시업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팔꿈치를 안으로 모으게 되면은 어깨에다가 타겟을 주고 싶은 핸드스탠드가 될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이 삼각근에만 집중이 많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그냥 뭐 개수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뭐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모아서 한쪽 근육에 타겟이 많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벌린 상태에서 빨리빨리 밀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으는 거랑 벌리는 거랑의 차이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모으는 것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핸드스탠드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매트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똑같이 매트에다가 머리 이렇게 잘 대주시고 그대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필 수 있는 게 이 정도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괜찮다 싶으면은 매트 하나 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이제 그냥 정적으로 미는 게 아니라 힙핑을 이용한 핸드스탠드 푸시업을 할 건데요. 힙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한 가지예요. 이 고관절 있죠? 고관절을 접었다가 바닥으로 내리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그냥 쉬운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전에 고관절을 접으라 했잖아요. 고관절을 이런 식으로 접어 주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리를 이런 식으로 접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절대로 무릎을 접는 게 아니에요. 접히는 거 맞죠? 그렇지만 고관절을 중심으로 접어서 발바닥 쪽을 천장으로 이런 식으로 뻗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똑같이 고관절을 접은 상태에서 아까 바닥으로 친 것처럼 피면서 팔을 뻗어주시면 돼요. 다시 머리, 고관절 뻗어주시고, 이걸 빠르게 하면은, 자, 이렇게 오늘 핸드스탠드 영상 찍어봤고요. 초보자분들한테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초보자분들이 언젠가는 꼭 도전하고 싶은 동작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는데 절대로 안 다치게 조심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하면서 뭔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댓글이나 또 인스타그램에 좀 메시지 있잖아요. 그런 걸로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일단은 손목 가동성, 그리고 팔꿈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타겟팅하고 싶은 어떠한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키핑할 때 고관절 사용해서 발바닥으로 내리찍어라. 이렇게까지 맞나요? 더 있나요? 목 조심해라. 목 조심해라. 깁스. 오케이, 이렇게 네 가지 꼭 유의하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사랑하는 아니 그건 처음이야.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봬요.